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제 직강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갑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1시간 주로 이제 행정쟁송, 행정심판을 우리가 나가게 되죠, 그죠? 행정심판. 행정심판이 무엇이냐, 행정쟁송이 뭐냐 이거 배울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필수 교재를 가지고 할게요. 교재 구필수 행정법 248페이지 나가도록 할게요. 284페이지. 제일 먼저 이제 행정쟁송이라는 게 뭐냐? 행정쟁송. 행정쟁송.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요. 쟁송. 행정쟁송에는 우리 쟁송이라는 말 자체가 한문으로 보면 쟁자, 이게 다툴쟁이에요. 다툴쟁. 그다음에 이게 송사할송.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처분, 행정행위를 말하죠.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것이 이 처분이 위법하다, 부당하다, 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투는 거죠. 다투는 것 하면 어디서 다투느냐? 다투는 것이 행정 자체에서 다툴 수 있고, 행정 자체에서 다툴 수가 있고, 행정 자체에서 다투는 거. 이걸 우리 행정심판이라고 하죠. 행정심판. 행정적 자체에서 다투는 것을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행정 자체가 아닌 법원에서 이 행정처분에 대한 당부당, 위법 여부를 다투는 것을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처분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다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판소에서도 우리가 헌법소원에 관해서 다툴 수 있다. 쟁송이라는 건 바로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행정법 관계는 행정처분과 관련되죠. 법적 분쟁이 있을 때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심리 판정하는 심판 절차다. 거기는 행정심판, 행정청 자체, 그다음 법원에서 하는 게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하는 게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 그럼 행정쟁송의 기능을 보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행정통제 기능. 행정쟁송이 어떤 기능을 하냐? 하나는 행정통제를 하는 기능. 행정통제는 행정청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 자체에서도 위법 부당한 것에 대해서 심리를 해보고, 그것이 위반되면 공무원은 또 징계를 먹고 하게 되고, 특히 행정쟁송 통제 기능을 하는 것이 기관소송이라든가 민중소송 같은 경우 이제 행정통제 기능을 많이 하게 돼요. 기관소송, 민중소송, 행정소송법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텐데, 민중소송은 좀 선거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민중소송이고,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시도의회 간에 분쟁을 다투는 것이 행정통제에 대한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행정쟁송의 기능은 뭐가 있어요? 국민 권리, 가장 큰 것이 이거죠. 국민의 권리구제다.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하는 것이 행정쟁송이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헌법소원은 이런 기능을 한다. 책에 나오죠, 그죠? 특히 주관소송이 그래요. 주관소송. 좀 이따 배울 텐데, 주관소송, 객관소송 했을 때 주관소송에 해당되는 항고소송, 이것이 당사자소송, 이런 기능들이 이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쟁송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이제 안 가는 부분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행정쟁송의 우리가 종류 중에 주관적 쟁송이냐 객관적 쟁송이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주관적 쟁송이냐 객관적 쟁송이냐. 주관적 쟁송은 뭘 주관적 쟁송이라 할까요? 주관적이다. 주로 국민의 권리 구제에 관한 것이 여기는 권리 구제에 대한 부분이 주관적 쟁송이다. 주관적 쟁송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주로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이 여기에 해당되고, 객관적 쟁송에는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
행정소송이 해당되죠. 따라서 행정쟁송 기능 중에 행정 국민의 권리구제에 해당되는 항고소송이나 당사자 소송이 우리가 이제 국민의 권리구제 기능을 하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 주관적 쟁송이라는 거예요. 왜? 국민의 권리 구제 기능을 하니까. 객관적 쟁송은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를 목표로 해요. 따라서 공익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거는 행정 통제 기능을 하는 기관 소송이나 민중 소송이 바로 객관적 소송이 쟁송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주관적 쟁송이나 객관적 쟁송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행정 소송을 안 배웠기 때문에 좀 어려울 때실 텐데, 좀 지나고 나면 이거는 의미가 없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 이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이 이해가 좀 안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심적 쟁송은 뭐냐? 시심적 쟁송은 여러분이 행정법 공부하려면 한문을 좀 많이 알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한문 세대가 아니라서 시는 이게 처음 시자예요. 처음 시자고 심리는 심판하다는, 심리하다는 심자. 시심적 쟁송, 처음 심리하는 쟁송, 처분이 없고 행정행위가 없고 처음 직접 쟁송을 다투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법률관계의 형성, 존부 확인에 관한 행정 자체가 쟁송 형식으로 행해지는 거. 그러니까 법률관계 처분이라는 게 없고 행정행위가 없고 직접 법률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쟁송을 제기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당사자 소송.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소송에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다. 그것이 이제 주관 소송이다. 객관 소송에는 기관 소송과 민중 소송이 있다. 이걸 알아두시고, 자, 시심적 쟁송은 처분이 없이,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사자가 직접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시심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복심적 쟁송이라는 게 있어요. 복심적 쟁송. 이걸 한문으로 쓰면 이래요. 한문으로 쓰면 이게 복자예요. 복자. 다시 재확인한다는 복자예요. 그 다음에 복심적. 예, 이거는 뭐냐면, 복심적 쟁송에는 뭐냐면, 처분이 있는 다음에 그 처분을 다투기 때문에 복심적 쟁송이라고 그래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고쟁송이죠. 항고쟁송이라고도 하고, 쟁송 안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쟁송 안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항고쟁송 안에는. 그래, 복심적 쟁송은 이미 행정처분이 행해진 이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복심정에서. 요게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 다른 건 이제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과연 항고쟁송과 아까 얘기했죠. 쟁송 안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들어간다. 헌법소원도 들어가지만 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항고쟁송은 이것도 여러분이 말을 잘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이해를 하면 괜찮은데, 항자가 어디 쓰나? 정할 때 항자인데, 잠깐 갑자기 한문이 생각이 안 나네. 정할 때 잠깐 기다려보세요. 정한다는 의미예요. 정한다는 의미. 네. 어쨌든 이 한문이 생각이 잘 안 나. 항고. 그렇지. 이렇게 쓰지. 이렇게. 어떻게 쓰냐면, 이게 저항한다는 의미, 항의한다는 의미야. 항의한다는 의미죠. 항의한다. 응? 항의한다는 의미. 이 항의. 응? 항의하니. 항의해서 고발한다. 고발한다. 그런 말이에요. 항고쟁송. 항의해서 고발한다. 근데 처음 이제 항고소송이니 당사자 소송이니 이런 걸 배울 때
내가 이제 처음에 배울 때 이런 내용, 법률 용어를 잘 몰라서 굉장히 어렵더라고, 처음에는 공부할 때. 그래서 항고쟁송은 바로 무엇을 항고쟁송이냐? 처분이 있다. 처분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왔었죠. 처분이라는 게 공권력의 우월이나 행정청이 뭐예요? 시청, 군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을 우리가 행정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의 우월한 입장에서, 요 항고쟁송은 뭐 어떤 걸 이해하냐면,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한다. 공권력을 행사한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걸 우리가 처분이라고 부른다. 처분. 지금까지 처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처분 또는 행정행위. 소리가 나나? 자, 처분 행정행위인데, 우월이라는 입장에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나 행정행위에 대해서 다투는 쟁송이라는 건 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쟁송이라고 그랬죠. 그걸 항고쟁송이라고 부른다고. 용어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다시는 이해가 잘 돼요. 그 다음에 시심적 쟁송, 복시적 쟁송은 이해가 갔죠. 항고쟁송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쟁송. 항고쟁송 그 반대말은 당사자 쟁송이에요. 당사자 쟁송. 당사자 쟁송이에요. 당사자 쟁송. 당사자 쟁송은 행정청과 사인 간에 대등한 입장에 이 대등한 입장이라는 게 중요해요. 행정청과 사인의 대등한 입장에서 법률 관계에 대해서 법률 관계라는 것은 법률상 권리 의무 관,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거. 당사자 쟁송은 행정청과 상대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그 법률 관계에 관한 공법상 법률 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걸 우리가 당사자 쟁송이라고 그래요. 항고쟁송 안에는 바로 항고소송과 뭐가 있어요? 항고쟁송은 항고소송.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도 이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그러니까 행정쟁송안에 이제 행정심판의 경우는 취소심판. 이게 우월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말이에요. 취소심판. 이것이 우리가 항고쟁송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심판. 확인심판. 이게 뭐라고? 항고쟁송. 쟁송이다. 행정심판 중에. 자, 보면은, 기필생행정법 248페이지, 그 다음에 또 248페이지, 249페이지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의무이행심판. 심판. 이런 건 다 우리가 항고쟁송 안에 된다고. 근데 행정소송에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항고소송이죠. 항고소송이라고 부르고, 이거 항고쟁송이죠. 왜? 우월한 공권력에 대해서 다투니까. 그런데 항고소송 안에는 무슨 뭐가 있어요? 취소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소송이 있고, 확인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 있어요. 부작위 위법 소송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쟁송이 있는 거지. 항고쟁송, 당사자 쟁송, 그 다음에 시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 주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 뭐 이제 쟁송은 우리가 소송과 심판을 같이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뭐 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첫 번째는 이 기본적인 사항 중에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 특히 항고쟁송과 당사자 쟁송도 이해가 잘 안 갔었고,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이 뭔지 이해가 잘 안 갔었고,
이건 처분이 있고 이건 처분이 없이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을 우리가 시심적 쟁송 처음 시심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대로 교재 몇 페이지예요? 249페이지 나오는 대로 정식쟁송과 약식쟁송이 있다. 그래서 정식쟁송은 뭐냐? 정식쟁송. 정식쟁송은 뭘 정식쟁송해요? 행정소송이 정식쟁송이죠. 행정소송. 심판기관이 쟁송 당사자의 독립된 지위를 갖는 제3자이고 당사자에게 구술 변론이 기회가 보장되는 거 행정소송. 독립적으로 쟁송 당사자가 심리 서로 주고받는 심리 공격과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 기관도 제3자이고 당사자의 구술 변론 기회가 보장되는 거. 이 두 가지 요건 중 하나가 결여된 걸 우리가 약식쟁송이라고 그래요. 약식쟁송. 약식쟁송은 약식쟁송은 심판을 약속쟁송이라 하고, 행정소송을 우리가 뭐라고? 정식쟁송이라 한다. 행정소송을. 그치. 이렇게 정식쟁송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행정심판은 어서 관할을 하게 돼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한 통제를 행정기관, 행정청 자체에서 하는 걸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법원에서 하는 걸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하나는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의 직근상급 행정청에 설치된 뭐예요? 행정청에서 옳으냐, 행정처분청이 행정청이 한 처분이 옳으냐, 위법하냐, 부당이냐, 또 위법하냐를 다투는 것을 우리가 행정심판이라고 하고, 별도의 독립기관인 법원에서 이걸 다투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행정소송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심판을 다 배우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잘 이해가 할 텐데, 지금은 뭐 심적 쟁송이냐, 복심적 쟁송이냐, 항고쟁송이냐, 당사자 쟁송이냐,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잘 안 가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정도, 이해하는 정도가 되고, 주관적 쟁송이냐, 객관적 쟁송이냐, 주관적 쟁송은 뭐라고? 국민의 권리 구제, 개인의 권리,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표로 하는 거고, 객관적 쟁송은 행정 통제를 목적으로 공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불법 선거를 했어. 불법 선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다투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선거소송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객관적 쟁송이라 불러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우리가 알아두고, 이제 지금부터는 행정심판에 대해서 좀 주로 나가도록 할게요. 행정심판. 자, 여러분이 이제 공무원이 됩니다. 공무원이 되는데, 공무원이 돼서 행정심판을 또 많이 하게 돼요. 많이 하게 되고, 답변서도 써야 되고, 많이 하게 돼서, 행정심판은 여러분이 행정소송은 사실 법무담당관실이 있어서 개별 이제 과에서는 진술서를 좀 내거나 그 정도일지, 법원에 나같이 이제 법무담당관실에 근무해가지고, 행정 소송을 담당해서 법원에 가서 행정청의 대표로서 진술을 하고 그러는 거는 여러분은 안 할 거예요. 법무담당관실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하고, 여러분은 이제 행정심판과 관련된 자기 이제 처분에 관련된 진술서만 쓰고 그 정도에 속해요. 자, 그래서 행정심판에 대해서 한다. 행정심판은 바로 행정처분,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청 자체에서 한번 심사를 해보고 부당한지 아니 적법한지 위법한지 이걸 한번 이렇게 심리를 해본다면 스스로를 한번 검토해보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교재에 나온 대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과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행정청이 의무가 있는데도 그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과 부작위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거, 불복을 한다는 건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그걸 갖다가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직근 상급 행정청에 설치돼요. 직근이라는 건 바로 위에 설치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위에
상급기관에 설치된다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회에서 우리가 심리를 해보는 거예요. 심리를 해봐서 이게 부당하다. 그러면 취소 재결, 또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 뭐 이런 걸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행정심판의 교재에 나온 대로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는 바로 국민의 권리 구제와 아까 배운 대로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다. 행정부가 행정심판을 통해서 통제당하죠. 위협한 처분이라고 부르면 공무원은 또 징계도 먹고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를 우리가 행정심판이 바로 아까 항고쟁송에 속한다 그랬죠. 항고쟁송에 속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종류를 먼저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행정심판의 일단은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행정심판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서울시 동작구청에서 동작구청이 있어요. 동작구청 서울시 동작구 있잖아요. 여러분 사시는 분 있을 텐데 서울시 동작구는 우리가 A라고 불러요. A. 왜 A라고 그러냐? Administrative Agency. A라고 불러요. A. Administrative Agency. 영어로 행정청이라는 말이에요. 행정청에서 갑이라는 시민, 갑이라는 주민, 법률 용어는 갑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시민이나 주민이라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냐면 사인이라 불러요. 사인. 사인에 대해서 영업 허가를 했어요. 영업 허가. 이게 처분이죠. 영업 허가. 식당 영업 허가를 했다. 식당 영업 허가를 하고서 식당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중국산 이게 원산지 표기하라 그랬더니 원산지 표기를 안 했어. 그랬더니 동작구청에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식당 영업 허가를 하고 있었는데 영업정지 2개월을 줬단 말이에요. 왜? 원산지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해요? 갑은 지금 코로나고 위험한 상황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근데 원산지 표기 안 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면 이제 문 닫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가 되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절차는 갑은 이 식당 영업정지 2개월을 한 처분청, 이걸 갖다가 동작구청을 우리가 처분청이라고 해요. 처분청에 대해서 뭐를 한다고? 제일 먼저는 이의신청을 해. 이의신청. 갑이 처분청에 일단 불복을 하는 거. 영업정지 2개월이라뇨? 지금 뭐 영업정지 한 하루나 이틀이면 몰라도 2개월이라뇨? 내 문 닫으라고요? 이걸 갖다 우리가 이의신청이라고 하고, 이의신청. 이의신청했더니 동작구청 담당자가 그 법에 서울시 조례 지금 원산지 표기 안 하면 영업정지 2개월인데 무슨 얘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 얘기냐고. 갑이 이제 안 되겠어.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청 내부에서 다투라는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거 아니야. 부당인지 영업정지 2개월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다퉈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처분해서 행정행위를 했어. 영업정지 2개월을. 그러면 여기 이제 갑은 동작구청에 이의신청을 안 했더니 안 된대. 적법하다 그래. 자기 처분하기 적법하다. 그러니까 갑은 어디로 가느냐? 갑은 이제는 이렇게 동작구청의 직근이라는 말을 직접 가장 가까운 직근 상급 행정청. 가장 가까운 상급 행정청이 동작구청이 가장 가까운 상급 행정청이 뭐예요? 뭐예요? 경찰청이? 아니면 소방서요? 아니지. 동작구청이니까 뭐겠어요? 서울시청 아니에요? 서울시청. 서울시청에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고. 여기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여기에 서울시청에 심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요. 서울시청에 직근상급 행정청은 이게 이제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서울시청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계층제, 하이라키 시스템이 이렇지 않아요? 계층제 질서가.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서울시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서를 낼 수 있다고. 행정심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행정심판이라 한다고요. 행정심판이라.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 행정청에 설치되어 있어. 그럼 서울시청이 영업허가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 영업정지 서울시청이 하는 권한에 속하는 것도 있어요. 그린벨트 허가 뭐 이런 거. 만약에 서울시청에서 뭐를 갖다 처분을 갖다 위법 부당하게 했다면 그때는 서울시청의 직근상급 행정청은 뭐예요? 직근상급 행정청은 그때는 이제 위에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위에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되겠지. 그래서 행정안전부 위쪽에 있는 그걸 갖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돼 있어. 국민권익위원회. 이걸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회라고 불러요. 서울시청이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고, 동작구청장이 한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쟁송 이걸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행정심판 절차가 임의 절차예요. 임의 절차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 영업정지 2개월 2개월 원산지 표기 중국산 쓰는데 중국산이라고 원산지 표기 안 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을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행정심판을 꼭 제기하지 않고 바로 이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 그리고 그때 행정법원 어디 있어? 서초동에 있다고. 행정법원 서초동 행정법원 옛날에 산풍백차장 무너진데 그 옆에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답변 대고 그랬는데 행정법원이 거기 있어요. 거기겠다. 이제 행정심판 제기 안 하고 제일 먼저 행정심판을 해봐야 되겠지. 해보면 돈이 덜 들어가잖아. 여기 내는 거 청구서 내는 거니까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영업정지에 대한 취소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이런 걸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갑은. 자, 그래서 요거는 행정소송, 법원에 제기하는 걸 우리가 행정소송이라고 한다고 말해요. 행정소송. 그 다음에 행정청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서울시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설치하는 거. 동작구청에서 서울시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거. 그리고 이거 부당한지를 한번 다퉈보는 거. 이걸 갖다가 행정심판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이제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뭐가 있느냐? 취소심판. 지금 영업정지 원산지 중국산 원산지 표기 안 했다고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어.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뭐예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거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무슨 소송? 취소소송이다 말이야.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갖다가 뭐요?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 이걸 우리가 갖다가 취소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취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취소 심판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다음에 변경도 포함한다. 그 책에 보면 교재에 보면 변경이지. 적극적 변경도 포함한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내렸다면 취소 처분보다는 정지 처분이 더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영업 정지 처분으로 변경해달라고 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단 말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청 행정심판위원회 이걸 갖다 우리가 취소 처분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행정심판위원회라는 곳에서 내리는 걸 갖다가 여기서 이제 판단을 내리는 걸 우리가 재결이라는 말을 해요. 재결. 이거 여러분 한문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재결이라는 말을 쓰는데 재자는 무슨 재냐면 재단할 때 여러분 재단사 있잖아요. 재단사. 옷을 갖다 대전하고 옷 만들잖아요. 그게 재 아니요. 재단한다. 재단한다. 그러니까 어떤 걸 판단한다는. 재결은 판단한다.
그 다음에 법원에서 내리는 결정을 우리가 판결이라고 불러요. 판결이라 불려요. 판결이라 불려요. 법원에 내리는 결정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할 땐 재결 왜 재결이라고 그러는 거? 재결이 뭐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우리가 재결이라고 한다. 근데 왜 재결이라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법에서는 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우리가 재결이라고 불려요. 위원회는 보통 상당히 많아요. 사람들이 6명, 7명, 8명이 모여 있어요. 나도 이제 여러 가지 위원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내리는 결정을 재결이라고 부르고, 판결이라는 것은 법원에서는 판사가 최고로 많아야, 헌법재판소 말고, 헌법재판소는 뭐 굉장히 많죠. 9명이나 되면 많죠. 근데 그 법원에서는 부장판사하고 많아야 단독판사 아니면 형사 3명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위원회는 많아요. 위원회는 6명에서 8명, 9명도 돼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내리는 결정. 아무래도 아까 행정심판은 우리가 약식쟁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결정은 재결이다. 재결이라는 말을 쓴다고.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쓰는 걸. 그다음에 판결은 우리가 법원에서 쓰는 정식적인 공격 방어 방법과 독립된 사법기관에서 하는 걸 우리가 판결이라고 부른다. 이 개념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재결. 행정심판에서 보는 게 재결이구나. 아니면 법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판결이구나. 이걸 이제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되죠. 자, 취소 심판이 바로 그거다.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이 취소 심판이다. 그래서 이 취소 심판의 성질은 뭐라고? 형성의 수다. 형성.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말을 계속 써요. 형성권. 특가권을 우리가 형성권이라는 형성권이라고 그러죠. 형성한다. 형성권. 이 형성권. 형성한다는 건 권리가, 형성한다는 말은 뭐냐면 권리가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또는 변경되는 거. 권리가 생성, 소멸, 변경되는 걸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형성권. 이 형성의 소다. 취소심판이 형성이 된다. 왜? 권리가 생성, 변경, 소멸되니까. 영업정지 처분 2개월 내린 게 변경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친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거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잠깐만.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기를 내고 있나? 자, 형성에서 잠깐 저기 좀 하나 이거 보내고 해야 돼. 자, 미안해요. 갑판 메시지가 온 것 같아서. 자, 두 번째는 이제 행정심판의 종류에 무효동 확인 심판이 있어요. 무효동 확인 심판. 무효동 확인 심판은 행정처분이 무효인가? 이거 여러 가지가 해당되죠. 몇 가지가 해당돼요? 4가지가 5가지가 해당돼요. 처분이 무효 확인, 그다음에 유효 확인, 존재 확인, 부존재 확인, 처분이 존재하냐 부존재하느냐, 또는 실효 확인. 이걸 갖다 우리가 무효동 확인 등이라는 말이 그래서 붙어 있어요. 무효, 유효, 존재, 부존재, 실효. 이게 이제 무효동 확인 심판. 이것도 항고쟁송에 속한다. 무효동 확인 소송도 있어요. 자, 행정심판의 종류의 세 번째는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이단 말이에요.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 행정소송은 위법한 것만 따져요. 위법성만 따지는데 행정소송은 뭐라고? 행정소송은 다시 얘기해 줄게. 행정소송은 위법성만 따져. 위법성만 따지는데 행정소송 위법성만 따지는데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당부당도 따져요. 당부당도 따져요. 따라서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거부 처분이라는 건 예를 들면 외국에서 나 입국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비자 신청을 했는데 명령을 입국하는 걸 거부해. 못 들어오게 출입국 금지 명령을 내려. 그게 거부 처분이에요. 부작위는 뭐냐면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해야 할 의무가 존재하는데 그걸 방치하고 안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가장 큰 것이 어떤 사람이 3급 승진을 갖다가 공무원 3급 있죠. 3급 승진 내정자가 됐어. 승진 내정자가 돼가지고 3급 승진 내정자가 돼가지고 다 공포를 했어. 공포를 했는데 저기 시장이 승진을 안 시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부작이에요. 그럴 때는 의무이행 승진을 시켜달라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판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정청이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신청하는 거죠. 의무이행 처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라.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 바로 의무이행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했죠, 그죠? 의무이행 심판에 대해서. 자, 이제 행정심판의 대상. 무엇이 행정심판의 대상이냐? 지금까지 다 이제 많은 것이 얘기가 됐는데,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바로 처분, 그 다음에 부작위, 이거에 대한 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겠죠. 처분이 뭐냐? 자, 그래서 행정심판의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대상이 뭐냐? 행정심판의 대상은 바로 처분이다. 처분. 아까 얘기했죠. 처분이라는 개념은 내가 외우라고 그랬죠.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 공무원이 되려면 외우고 있어야 되고, 외워야 돼.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라. 공권력 행사. 행정청이 하는 공권력 행사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법률 행정 행정행위, 준법률 행정 행정행위, 행정행위 편에서 배웠잖아요. 강학상. 행정이라는 건 강학생 개념이다. 그래갖고. 법률 행정 행정행위는 뭐였어요?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는 뭐가 있었어요? 하명, 면제, 허가.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 그게 공권력의 행사예요. 준법률 행정 행정행위는 뭐가 있었어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뭐 이렇게 머리 툭툭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거부 처분. 그 거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게 처분이란 말이에요. 처분.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처분이야. 아까 이야기한 처분이 이야기하는 게 처분에 대한 강학생 행정행위에서만은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뭐가 있었어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명령적 행정행위인 하명, 면제, 특허, 인가, 대리, 이거 형사적 행정행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법률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게 이제 처분이란 말이에요. 처분. 행정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외워두라 해서 이걸 외워두라서
그 다음에 처분과 뭐라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부작위. 부작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뭐래요? 책에 나오는 대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거. 부작위란 뭐라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은 거. 아까 예를 들은 3급 승진 대상자, 3급 승진 대상자를 갖다 공표했어. 그 내부 기관에 다 공표를 했어. 공문을 승진 대상자 확정해갖고 공문을 돌려요. 공문을 돌려놓고 안 시켜. 기분이 안 좋았는지 시장이. 부작위 아니야,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 기간에 일정한 처분 승진 대상자를 갖다 공표했단 말이야, 경포했으면 승진시켜야지, 승진을 안 시키는 거요. 그래서 처분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아니하는 거. 그러면 이 승진 대상자는 시장에게 대하여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의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 부작위 위법 확인 있어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심판 제외대상에 대해서 이제 하면 행정심판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첫 번째, 대통령이 행하는 처분. 대통령이 행하는 처분은 우리 법에 이렇게 나와요. 법에 뭐냐면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왜? 내 생각에는 이 법에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이걸 허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지금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속이 누구예요? 심판위원회가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어디 설치되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있잖아.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시 가다 보면 홈플러스가 있고 홈플러스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 테니스장 옆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되어 있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근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야, 국무총리. 국무총리 소속 아니야, 국무총리 직속 기관이야. 그러면 대통령이 처분을 하급 기관에 국무총리가 심사할 수 있겠어? 그런 차원인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법에 이렇게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에 규정된 예에는 청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에 대해서. 자, 두 번째는 행정심판의 제기래. 행정심판을 제기했어. 아까 말한 대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해가지고 재결이 나왔어. 재결이 나왔는데 기각재결이 나왔어. 기각재결은 뭐예요? 기각재결. 행정청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말이에요. 적법하다. 기는 버릴기야. 버릴기. 각도 버릴각이야. 버릴각. 기각재결. 위원회에서 버리는 걸 기각재결. 이거는 뭐냐면 행정청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위원회가 내리는 걸 기각재결이라 불러요. 기각. 버릴각.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적법하다 그 말이에요. 행정심판에 기각재결. 따라서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시도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결정이 나는 걸 우리가 재결이라고 그랬죠. 이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 왜 그럴까? 한 번 결정 내렸잖아. 결정 내렸는데 그걸 또 하라고? 또 할 수 없는 거예요. 법 자체가 그래요. 행정심판 재결이 한 번 내려지면 이거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할 수 없어. 왜? 불필요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주의할 거는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알면 하수야. 고수가 되려면 하나가 더 해야 돼. 더 해야 되는데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행정심판의 재결 자체, 결정, 기각재결 내렸는데 기각재결 내린 게 잘못된 거 위법한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이 재결에 대해서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고유한 위법이 있는 거, 이거 기각재결. 이거 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3개월이라고 원산집행했다는 것이 적법하다고 내렸는데 그걸 심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심리 과정 절차가 잘못돼 있어. 그리고 왜 이거 식당 주인 종업원도 와서 좀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데 심리도 안 했어. 그래서 고유한 절차적 위법이 있는 경우는 이 재결의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소송은 가능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 행정심판 재결 내린 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은 제기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요까지는 알게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직강으로 한번 해보니까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걸리네, 그지? 자,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좀 빠리빠리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의 요건, 행정심판 요건, 행정심판 요건. 자, 청구인 능력, 청구인. 자,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이 제기요건. 이게 다 행정심판법에 행정심판법은 달달달달 자꾸만 외워야 돼요.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머리 안 와. 강의를 듣고 이제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지. 자, 행정심판의 요건을 좀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청구인이 있어요. 청구인.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청구인이 있어야 되겠죠. 청구인. 청구인 아까 영업정지 3개월 받은 그 이제 사인, 우리가 국민 우리가 갖다 청구인이지. 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청구인 자격은 뭐라고?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법인이다.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자연인은 바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자연인이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자연인이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법인은 뭐요? 법인은 회사 법인격이 부여돼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게 법인이단 말이야. 법인.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 배워야 돼. 민법에서 법인이 뭔지 이제 지금 설명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야. 법인도 사람이야. 법률 행위 능력이 있어. 법률상 권리 있는 자연인 법인의 청구인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 동창회. 그 다음에 동창회 같은 거. 조직은 돼 있어. 조직은 돼 있는데 등기는 안 돼 있어. 동창회라고 사단법인으로 등기는 안 돼 있어. 등기는 안 돼 있지만 동창회 회장이 있어. 이럴 경우 비록 법인이 이걸 갖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 그래. 사단이라는 건 사람의 결사체를 우리가 사단이라 그래. 사람의 결사체. 이것도 법률상 권리의미 능력이 있다고. 근데 등기가 안 돼 있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여기에 동창회 회장이냐 관리인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면 동창회도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 몇 명 동창회가 아니야. 예를 들면 서울대학 동창회다. 동창회 해 보면은 수십억 돈이 있어요. 돈이 운영이 된다고. 동창회가. 예를 들면 성균관대 동창회 같은 거 엄청 동창회 돈이 많잖아. 거기서 나오는 돈이 기부가 막 몇백억씩 된단 말이야. 그런데 법인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 동창회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종문 회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거 시험에 자주 났던 거예요. 법인은 당연히 청구인이 되는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그 법인의 이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자, 그다음 청구인 적격. 청구인 적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청구인 적격. 이 말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청구인 적격.
적격자. 응? 적격이 있느냐 없냐. 저는 한문을 내가 얼마나 이 행시하면서 잘 알았었는데 한문이 제 생각이 잘 안 나. 참 큰일 났네. 적격이라는 게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적격이야. 적격. 잘 모르니까 다 알았었는데 오래 안 쓰니까 이 적격. 행정심판을 청구할 적법한 자격이 되느냐가 적격이란 말이야. 청구인 적격. 청구인 적격은 뭐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그 자격이 있는 사람, 심판을 제기할 뭐가 있다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게 청구인 적격이에요. 나중에 행정소송에서도 얘기했지만 법률상 이익, 법률에서 보호되는 이익, 우리가 지금 법을 배우는 거 아니야. 법을 집행하고 법을 다투는 거 아니야.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법에서 정한, 법을 따질, 법률에서 보호되는, 법률에서 이 사람은 보호해야 된다. 이런 보호 이익이 있는 사람이 법률상 이익이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취소심판은, 이거대로 한다면 취소심판은 뭐야? 취소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무효동 확신심판은 뭐야? 무효 확인을 받을 부효 확인 심판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 심판은 뭐예요? 의무이행 심판은 거부 처분이나 행정적인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게 이제 청구인 적격이란 말이에요. 자, 규제에 나온 대로 이제 협의 소익이라는 말이 이제 행정소송, 이건 행정소송에서 하자고. 행정소송 협의 소송은 이제 이거는 참고만 하고 다음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행정소송에서 별도의 파트가 협의의 소익의 파트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행정소송이 하자고. 자,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거기서 보면 법률상 이익은 뭐를 말하냐?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계법규에 보호되는 얘기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서 이 처분, 식품위생법상 처분의 뭐라고? 근거법규 또는 뭐라고? 분모법규 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법규와 관계법규에 근거법규만이 아니야. 관계법규에 의해서 뭐라고?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원고적격,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할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청구인 적격은 이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선동 대표자. 자, 갔어 보자. 잠깐만. 내가 강의 중인데. 자, 그렇지. 자, 그래요. 선정 대표자만 할까? 급하게 누가 뭘 갖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강의하는데 자꾸만 저기가 오네. 여러분들 당근마트 이용해봤어요? 뭘 의자 하나 갖다 준다고 자꾸 그러네. 자, 오히려 내가 보기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하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 강의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이 내용들을 하고 이해가 되는 방법을 많이 할 테니까 그냥 책을 보고 읽는 것보다 내가 이제 써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해주면 여러분이 이해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청구인 적격했고 선정 대표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빠른 순서로 일단은 어느 포인트가 어디가 시험에 잘 나고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면서 이해를 하면서 법을 읽어보면 그것이 머리에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강의를 듣는 목적은 내 생각엔 그래요.
왜 강의를 이렇게 쓰면서 들어야 되느냐? 기억에 좀 남기 위한 것이지. 기억에 남기 위한 것이지. 나는 뭐 혼자 공부하는, 대부분 혼자 많이 공부했는데 강의 듣는 것보다. 근데 혼자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렵고 지금 내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운동도 여러분이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잘 하는 그 레슨 프로한테 좀 배우면은 그게 금방금방 쉬워서 나중에 최고의 수준으로 도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혼자 시간이 이제 처음 강의를 내가 할 때 이야기를 했지만 혼자 이렇게 터득을 하려고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 행정법도 어려웠고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다음 시간부터 좀 속도를 빨리 나가면서 진도를 빨리 나가줄 테니까 한번 저기 강의를 좀 청취하도록 잘 청취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너무 짧게 끝나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기까지만 할게요.